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 대표님이 못 들어오시는가 본데.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벤트에 토론에 올려주신 분 다 들으셨네요. 네. 금요일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토론에 강기남 대표님이 맨 먼저 올리시고 공 원장님, 장 소장님, 대표님은 타임라인에 올리시더라고요. 네. 올린 순서대로 맨 먼저 강기남 대표님 발제 부탁합니다. 제가 이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꼼깡 깨끼 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04년도에 책을 선물 받았던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 전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할 책은 이 책이에요. 이게 꼼깡 깨끼 끈 이게 도전하라 이 책인데 이 책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옆에서 아는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을 4번 했던 분이고 또 제가 또 그 비즈니스 같은 거 나름대로 막 열정적으로 일할 때니까 주변에 뭐 이 정도 사람들이야 주변에 워낙 많았으니까 뭐 이분을 대단하게 보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조금 교만하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주신 책도 그냥 쓱 읽고 쓱 봤지 이 책에 대한 걸 이번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133페이지까지는 이분이 어려웠던 역경에 대한 거를 그렸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진 어려가지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중학교 때 또 학교를 한 3년 늦췄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우연하게 민주당 쪽에 무슨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연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이제 입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됐던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이렇게 쓱 읽었을 때도 이런 깊은 내용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 외에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희 그 결혼 상담사 자격증 교육의 강사로 제가 초빙을 해서 이 사람이 04년도인가 05년도인가에 와서 저희 자격증 교육의 강사로 그 강의를 한 번 제가 의뢰를 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그 어려운 난관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또 대우의 회장 같은 사람들 자서전 같은 거 읽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어려운 난관을 해서 그 위치에 있구나 그러고 그 정도였지 별로 그렇게 그렇게 깊은 감동 이런 걸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주는 메시지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그 연설을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모 대학교,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대학교 부총장을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돈이 없는 그 학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을 막 그렸는데 그 장학생으로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분이 주는 메시지는 목적이 있으면 뜻이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는 꿈이라는 거는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깡이라는 거는 이제 인내,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목표만 있으면은, 어떠한 도전의 정신만 불어일으키면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깨는 이제 재능을 얘기하는데 그거와 이분은 거기에 이제 열정이라는 거를 같이 더 부여해서 했는데 사실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이런 책을 써줄 때는 분명히 이거 누가 써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수들이나 기업의 총수들이 자서전을 쓰고 그러는 거 다 대피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이분도 제 생각에는 대피를 해줬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바쁜 와중에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쓴의 기승전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써줬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이 책을 써준 대필자는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분에 대한 삶 자체를 너무 정확하게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특히 이제 45살 때는 8개월을 영어 학원을 다녔대요. 4만 몇천 원인데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8개월 배운 다음에 영어 응변대회까지 나가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45살 때 그렇게 하고 이 책을 쓴 것도 71살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33년생이니까 지금 93세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9대도 떨어지고 10대도 떨어지고 아주 가산이 다 힘들게 되다 보니까 4평인가 하는 곳에다 라면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대부터 시작해서 4번을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도 거기에 이제 여수, 광양 뭐 그쪽이 섬이 뭐 260 몇 개? 그 섬이 있대요. 그거를 갖다 이 사람이 그 섬을 어디서 뭐 거기 그리고 섬 어디를 가는데 7시간을 가나 봐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섬이 265개인가 몇 개.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이제는 책에다 제가 낙서를 하지 않는 게 책을 누구한테 기증을 하려면 낙서를 하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스트잇만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도 계속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이제 11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깨는 장깨를 부려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삶의 전략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끈인데 끈을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어지는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삶의 완성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끈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망광이라는 장학회를 설립을 했대요. 아들 결혼할 때 거기 축의금 받은 게 그 당시 1억이 나온 거를 전부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근데 그리고 나서 90 몇 년도에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해요. 교통사고로. 거기서 나오는 돈이 8천만 원인가 얼마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 금액을 다 장학금을 써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난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제미나이나 GTPT한테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또다시 제미나이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 장학회는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 23년도에 이분이 자기 고향에 내려갔다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을 빨리 찾아서 식사라도 사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이분 찾는 일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꿈이 있으면 도전하고 나이는 이분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모든 걸 했으니까 이 책도 71세에 쓰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71세? 저도 70이 됐는데 이분이 70세 때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저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아는 국회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분 연락처 달라 그래가지고 해봐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책 진짜, 한번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 쌍기역으로 5가지 이 단어를 해서 이렇게 책을 쓰신 게 근데 또 그게 제목을 잘 만들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으로 시작해 가지고 끈 관계까지 이렇게 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수요일 날 잠깐 소개를 했었고요. 요 내용은 짧은 내용이고 제가 이렇게 있었던 일을 적은 내용이지만 우리 요번에 그 이쪽에서 우리 당근에 우리 모임에서 책을 적고 원래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운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 1박 2일 있었던 일을 한번 책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권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 3일 전에 이렇게 포스팅한 것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이죠. 우리 연휴가 있어서 1박 2일로 해서 이 무의도를 다녀왔어요. 여름 휴가도 하지도 못했고 좀 쉬고 싶어서 무의도를 다녀왔는데 이 무의도에 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제목을 여친 뽑아달라 그랬더니 지금 밑에 영어로 돼 있는 그러니까 시내 서울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표현 1시간 반 만에 그런 표현이 그 주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바다와 갯벌이 건넨 선물에서 1박 2일의 무의도 쉼표 이랬습니다. 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올 때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바쁘게 번잡하게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계속 그렇게만 살다가 떠나보자 해서 떠났고요. 영종도를 지나서 무의대교를 지나가면서 정말 푸른 바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기분들이 좋았습니다. 무의도에 도착해서 이 한하계라는 해수욕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완전히 해수욕장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하계라는 요 이름이 보니까 가장 큰 갯벌이라는 의미고요. 정말 갯벌이 길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넓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런 우리말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썰물에 끝없이 이렇게 그 바닥이 드러나는데 거기 지형들 이런 거 봤고요. 거기서 숙소를 하나 정해서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진 바닷가에서 이제 어싱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일반적인 모래를 밟거나 흙을 밟는 거와 또 느낌이 다른 갯벌의 그 느낌,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또 그다음에 일몰 딱 그러니까 그게 날씨가 흐렸는데 해가 떨어지는 모습들은 딱 그래도 봤거든. 너무 이뻤고요.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식사는 제가 이제 그 횟집에서 이제 회를 먹고 이랬는데 그 밤에 참 그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꽃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걸으면서 불꽃놀이도 보고 쉬는 시간 좀 가졌고,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바닷가의 그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있었는데 좀 잠자리가 배겨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기도 좋았고 너무너무 좋은 하루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서울에 있으면 거의 먹지 않는 밥에다가 컵라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일, 그다음에 이제 쿠키에서 커피 한잔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시간들을 아내랑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게 보니까 바다 갯벌이 좋았고, 그다음에 거기 데크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이름이 환상의 길인데 1시간 우리 천천히 걸었는데 왕복 이렇게 바닷가 데크가 1시간 반, 1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걸렸는데 정말 기암괴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것 중에서는 최고였다. 저기 뭐 우리 저쪽에 거제도나 이런데 그런 큰 바위 말고 일반적으로 아기자기하고 바닷가에 있는 바위 중에서는 그래도 바위가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재밌는 걸 하나 했는데요. 그 조개 줍는 거를 했거든요. 조개 줍는 걸 했는데 거기 백합하고 동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합 동죽을 잡으러 갔는데 딱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료 체험장이 있고 또 무료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 체험장을 가려고 보니까 요만한 그 하나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 대신 조금 굵기는 굵고 이렇더라. 근데 저는 그게 보통 제 성에는 안 차서 저는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이제 무료로 하는데 갔거든요. 무료로 하는데 갔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좀 맞았던 거죠. 저희가 좀 잡는 이렇게 재주가 좀 있어서 거의 바켓을 한 바켓을 거의 잡았는데 한 5kg 넘어 잡았거든요. 백합.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고리에 딱 걸리는 느낌에 딱 잡아내는 그 느낌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갈퀴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남들은 2-3시간 잡아도 요만큼 잡더라고요. 그 잡는 것도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혹시나 누구 가시면 제가 그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터득한 거. 그래서 그 터득한 내용을 거기 횟집의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도대체가 그런 머리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그렇습니다. 여하튼 잘 잡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한 5kg, 6kg 정도 되는데 이만한 바켓을 한 바켓을 잡았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때 늦게 나오면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차도 안 막히고 1시간 만에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온 그거를 그 횟집 사장님이 또 그걸 핵함을 시켜주셨어요. 그걸 밥을 먹었더니 또 그리고 우리 그 촬영부가 이번에 10월 3일 날 거기를 가거든. 그래서 제가 답사 겸 갔거든요. 그 횟집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걸 자기들 그 수도관에 있는 그 공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갖고 핵함을 쫙 시켜주셔서 바로 갖고 오자마자 국물을 내서 먹었는데요. 백합탕, 와, 정말 좋더라고요. 뽀얀 국물에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손에 지금 있는데 이게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온 손에 다 벗어졌는데 빈집이 잡히고 이렇게 아픈데도 재미있게 잘 잡았습니다. 자연이 준 풍성한 수확에 바다에서 하룻밤 고요한 쉼,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1박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멀지는 않으니까요.
가까운 데 가실 거를 꼭 추천드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의 형태로 해갖고 쭉 내용을 적어달라고 우리 그 노트북 LM에다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이 책 형태로 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해서 쫙 정리해서 참 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짜 좋은 유익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줘서 저도 한 번 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화기 해수욕장 맨발 걷기를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또 그 무의도 옆에 소무의도가 있는데 거기는 차는 못 들어가고 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는 딱 등산 올랐다 하면 1시간에 딱 섬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 전에 거기 소무의도 가셨던 것 같아요. 예, 소무의도 차를 가지고 와서 앞에다 세워놓고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넘어서 가면 거기도 소무의도는 몇 번을 갔었고요. 거기도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직접 쓰신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지지난주에 그 30분 아비투스에 이어서 오늘은 뇌과학이라는 오디오북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다시 뇌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체중의 2% 내지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의 무게가. 그래서 제 몸무게가 70kg 나가니까 2%는 딱 맞더라고요. 1.4kg. 뇌의 그 체중의 2%인 딱 1.4kg의 뇌이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그 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신경학제로 봤을 때 이제 뇌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신경과학이라는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뇌에는 이제 뇌 뉴런이라고 하는 그 세포라 그래야 되나요? 연결고리 뉴런이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26억 개, 많은 그 사람의 경우는 이게 1000억 개, 굉장히 편차가 큰데 아무래도 이 개수가 많을수록 뭐 기능이 뛰어나다든지 뇌의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게 워낙 중요한 그 장기이기 때문에 뇌와 심장 두 기관을 가장 그 소중한 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그 두개골 뇌를 보호하는 그 두개골이 우리 신체 중에 두 번째로 딱딱하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이 첫 번째는 치아가 이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뇌를 보호하는 이제 두개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요약을 한 거를 보면은 뇌과학이 증명한 하루에 30분의 기적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꼭지가 나오는데요. 뇌 기능을 리셋하기 위해서 30분 숨차게 달린다. 이거는 실제로는 좀 어르신들한테는 좀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 30분 숨차게 좀 달리는 부분. 그다음에 아침 기상한 이후에 30분도
이게 수면의 관성에서 타파하기 위해서 그 아침 기상 이후에 30분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기상 후에 30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분 숨차게 달리는 것은 뇌 기능을 리셋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침 기상 후 30분은 수면 관성을 타파한다. 그래서 우리 잠에서 깬 직후는 뇌의 활동이 가장 저하된 상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동안 밝은 햇빛을 쬐고 스트레칭을 해주어야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뇌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30분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이 쇼폼, 우리가 이제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한 게 현대인들의 일상인데요. 도파민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쇼폼 시청을 30분 정도는 맥시멈 30분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심지어는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고 주의력이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뇌를 보호하려면 디지털 몰입을 30분 이내로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고요. 뇌를 깨우는 30분 실전 가이드 해가지고 뇌의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상을 바꾸는 압축 루틴입니다. 해서 출근 전 30분은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빠르게 걸어서 오전에 사용할 뇌의 혈류량을 확보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중 30분은 집중력이 흐려질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움직이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전두엽을 자극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퇴근 이후에 30분은 오디오북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 글쓰기를 통해 낮 동안에 긴장했던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DMN을 활성화하고 감정을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 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실전 가이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 신체의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그 뇌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뇌를 우리가 그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쉬고 있지만은 뇌는 우리가 수면하는 자는 시간에도 비우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그러니까 휴식 상태라고 하면은 뭐 잠잘 때라든가 멍 때리는 경우에도 뭐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 아닌가, 소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멍 때리거나 휴식할 때에도 25%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30분 뇌과학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뇌과학이 많이 관심이 높은데 아주 자세한 정보를 길게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정보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 이런 책입니다. 이테코라고 하는 분이 이걸 쓰신 책인데요. 그 관계하고 AI 기반해서 그 개인들 버킷리스트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메모나 그냥 몇 개 그냥 하고 말고 이러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해소해가는 이런 것들을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놓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해서 이 책 저 책 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좀 쉽게 돼 있어서,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 책 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큰 덩어리 이렇게 5개 하고, 작은 걸로 해서 한 10개 남짓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읽기는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이제 자꾸 강조되는 것들만 좀 뽑아서 보니까 남은 시간을,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약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남은 시간을 늘 설계하면서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쫓기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쳐내면서 이렇게 지내느라고 제대로 설계하면서 못 갔다면 이제는 좀 설계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면서 바쁘게는 안 살아도 또렷하게는 살아야 된다. 이제 뒤로 가면서 정리정돈이 되고 또렷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는다는 것보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요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대신 이제 이게 자꾸 일을 벌리란 소리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재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내가 지금 손대려고 하는 게 삶의 깊이를 더 하는 일인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면 관계를 맺는다면 나를 더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뭘 배우고 싶더라도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 이렇게 말려드는 거 말고 내 남은 시간을 밝혀줄 일인가? 기준이 그게 돼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3가지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AI나 SNS, 그 다음에 코딩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하는 것 자체로, 시대를 같이 누리면서 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책에서는, 나누는 게 지혜가 된다.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속에 갖고 있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고 나눌 때 지혜가 된다. 그리고 노후 준비에서 자꾸 이제 돈에 쫓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하고 챙기는 것들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틀이 균형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노후 준비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또 관계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관계에서는 흔적을 남기고 특히나 가족을 챙기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경계를 잘 지키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흔적 남기는 게 이제 책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팅하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계속해서 뭔가 만들고 남기는 쪽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쇼츠처럼 소모적인 거 있잖아요. 소비. 뭔가를 소비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소비자로 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이 하더라도 창조하는 일, 그리고 그 창조도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쇼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그런 대목은 직접은 안 나오는데 쇼츠를 어떻게 해라는 안 나오는데 이 책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쇼츠를 차라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남의 거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어느 시간 했으면 내 것도 하나를 만들어 보는 AI 시켜서 그냥 막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선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정돈을 잘 해서 다음 세대나 옆에다가 전수해 주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진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그 밑에 댓글로 해서 그 북카드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은 얼마나 또렷하게 사느냐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을 지금 해도 된다. 그 대신 아까 이야기한 거 기준은 있더라고요. 요 3가지. 예, 그래서 3가지 기준에 맞는 거라면 시작해도 된다.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냥 막 배우는 거, 이거는 불안에 쫓겨가지고 계속 수집하는 거,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의 다름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AI를 배우더라도 내 생각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멀리 보내는데 쓸 것인가. SNS 같은 경우도 경험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꿔줘야 된다. 내 경험이 경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디지털 쪽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립을 예방하는 거다. 고립되는 거를, 예, 그런 쪽이고, 품격은 아까 이야기한 지혜와 품격 요 이야기 하면서 실제는 누군가한테 용기를 주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시행착오를 줄여줘야 되고, 가족하고는 갈등은 계속 늦추거나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일, 공동체를 나를 덜 외롭게 하는 이 아니라 여기는 그 공동체를 나한테 그동안 줬으니까 내가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거, 이런 면으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다. 구조의 5가지를 한 게 몸, 돈, 관계, 배움,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하루 안에서의 역할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오늘 거 제 실제 경험하고 책하고 빗대서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예, 오늘 거 묵상일지 제 타임라인에 거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 발간된 책인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복지재단의 송인주 씨가 쓴 혼자 죽는 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송은지 씨가 서울복지재단에 2025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스스로 랩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로 활동하면서 고립사 관련 또는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과 돌봄을 얘기하는 카페 사담, 죽을 사자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 자문위원, 또 사담법인 나눔과 나눔, 이 공영장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서울복지재단에서 고독사에 관련, 1인 가구에 관련 그런 연구를 했던 것과 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이 왜 고독사를 했지 하고 이제 그 조사를 나가는 거죠. 그걸 이분은 사회적 부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1건을 조사를 해서 책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회적 부검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런 걸 얘기를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독사의 개념과 통계를 설명하고, 그 고독사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 후 일정 기간 방치됐다가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독사는 죽는 순간에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관계나 제도에서 서서히 멀어진 그런 과정의 마지막 결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생애를 봤는데, 사업 실패와 이혼 이후 관계를 긋고 살아갔다가 고독사한 사람, 또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과정에서 그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급을 못 받고 죽은 사람, 또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한 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잃은 사람, 또 보호시설을 나온 뒤 젊은 청년이겠죠. 누구에게도 의지하기 어려웠던 청년 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단순히 복지 거부나 비협조로 규정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거나 도움을 받는 순간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 거부했으니까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깊숙하니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거부와 침묵에 담긴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관계망과 생활에 가까운 돌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지켜보기라고 얘기하면서 지켜보기는 감시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창밖의 불빛과 문 여닫는 소리, 평소와 다른 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적절한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돌봄이 주민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이 주민의 관심을 전문적인 서비스와 연결해서 이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절차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는 고립된 삶의 마지막 결과다. 청년과 중장년층도 고립사 위험에 놓여 있다. 빈곤과 질병은 관계 단절을 심화시킨다. 도움의 거부에도 삶의 맥락이 있다. 새로운 관계망이 필요하다. 지켜보기는 제도와 관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니까 고독사를 자극적인 사건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자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디에서 일했으며 어떤 질병과 빈곤을 견뎠고 언제부터 사회적 지원과 멀어졌는지를 차분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고 이 고독사 당사자를 무책임한 사람이나 도움을 거부하는 단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의 선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망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 돌봄 기관 이러한 것이 동참해서야 가능한 돌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은 이웃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관심과 공공제도가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단절이 낳은 결과로 보고 함께 살아갈 관계와 제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조금씩 비가 내려가지고 기온이 좀 내려간 듯 하는데 아직도 이 건강을 챙겨야 될 그런 날씨들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요 독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7시간